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조리 실무원과 돌봄 전담사 등 역대 최다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그런 전망인데요. 급식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도 총파업을 강행하는 이유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김진주 부산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진주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을 하는데요. 파업 참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부장님? 네,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4만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부산에서는 저희 노조만 약 200여 개 학교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000여 명이 참여하시면?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파업 조직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워낙 또 짧았다 보니까 네. 예, 그것에 또 감안을 하면 네.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000여 명이 오늘 파업에 동참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파업 철회 이런 부분들을 비상 상황이니까 조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부 요구에도 반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무릅쓰고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네. 이제 세상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부산에서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이 없어서 해고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또 업무 과로로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해도 16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셨고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한 해에만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전국의 교육청과 21년 임금교섭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전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부 당국은 유독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만 코로나 방역을 좀 엄격하고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저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열악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열악해진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은 말씀하실 필요 없이 설명하실 필요 없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방역 업무 추가되었고 배식 시간이 늘어서 노동 강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졌는데 좀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이제 전면 등교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더 힘들어진 상태이고 초등 돌봄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올해 8월에 교육부가 돌봄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부산교육청은 이제 이에 대해서도 전혀 진전된 지금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노동 현장만 여러 가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노조 측은 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내용을 두고 이야기들을 나눠왔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 21년 임금교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저희 학비 연대회의 차원으로 집단 교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1.5%로 너무 낮게 인상이 되어서 이를 감안해서 내년 최저임금은 5.1%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교육청은 저희에게는 올해도 0.9% 그리고 내년에도 0.98% 인상안을 교섭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교섭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20년 급식실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직업성 폐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 이렇게 부산에서도 5월에 폐암으로 이제 한 분이 사망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 급식 종사자들 특별 건강 검진 등을 좀 요구했지만 현재는 이제 진전된 그런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급식실의 안전 문제는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7월에 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협상에 이르지 못했던 안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이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시급한 사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그리고 각종 차별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원,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시간 내에 일을 마쳐야 하다 보니까 바쁘게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일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90% 이상이 소위 골병이라고 얘기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는 이제 직업성, 암, 이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14년을 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기계약이 안 되어서 기간제 신분으로 일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 스포츠 강사 그리고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선생님들의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의 압축 노동 그리고 근무 시간 차별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또 이번에 단체 협약으로 저희가 모성 보호나 육아 시간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눈치를 주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함께 합의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시교육청이 이런 비정규직 우리 노동자분들의 처우 요구 개선 사항들을 계속 미뤄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부산교육청과 교섭을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과 교섭 때 대표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교섭 자리에서 비정규직인 거 모르고 학교에 들어왔냐. 다 알고 들어왔으면서 뭘 더 요구하냐. 네. 이게 실제 교섭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선 넘네. 선 넘지 말라고 했죠.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시험도 안 친 당신이 무슨 선생이야. 나 선생이라고 못 부른다. 이런 얘기들은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좀 늘 듣고 있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 현장에서조차도 차별이 당연하게 교육되고 아이들에게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비정규직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97년에 IMF 때 이제 비정규직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IMF는 이미 2001년 8월에 종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비정규직 제도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이것이 좀 근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처우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들끼리의 협상을 통해서 이뤄 나가야 하는데 이런 교육 현장에서 상대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특히 이게 교육 현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발언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향한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0조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네. 노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산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교육 예산이
11조 원이나 이제 증액이 되었고 올해 추경으로 예산이 이미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쓰지 못하고 올해 넘어온 부산교육청의 예산,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과 기금 적립금만 해도 5,521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청 규모로 보면 부산교육청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계획에도 없던 예산을 자꾸 내려서 다 쓰라고 한다.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자꾸 내린다는 이런 학교 구성원들의 항의와 불만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금 교섭에서 이제 1%도 안 되는 인상안을 제시하고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부산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파업하시다 보면 학교 현장에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솔직히 네. 이제 파업이 이제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희도 학교 비정규직 이제 노동자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일터에 가든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참지만 말고 부당함을 얘기하고 단결해서 그 개선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너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도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건물 외벽을 닦으러 첫 출근한 이런 현장에서 보조줄이 없을 때 왜 보조줄이 없습니까? 보조줄을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장 실습에 나가서도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나에게 요트 바닥에 조개를 제거하라 이런 부당한 작업 지시가 있을 때 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인 자신의 안전과 이제 생명,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나서야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끼에 밥을 짓고 하루에 교육 지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파업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불평등 사회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번 파업에 좀 응원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교 현장의 교육은 교실 안에서의 수업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장의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총파업 이후에도 교섭을 이어가실 텐데 향후 계획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파업 이후에도 집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긴급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교육청과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김진주 부산 지부장이었습니다.